대주님 본인 그리고 신사생 나는 애기가 38년이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데 신사생 나는 요 애기 같은 경우는 엄마 사주를 조금 따라가요. 그 얘기가 뭐냐면 본인이 정사생이 11월 10일생이면 기후생이 6월 9일생이면 아빠가 본인이라시는 거 아니죠? 뭔 일이에요? 지금은 놀아요. 놀죠? 왜냐면 기후생이 6월 9일생이시면 직업이 딱히가 없어. 그럼 왜 없는지 얘기해줄게. 이분 사주도 사주야. 사는 건 뒤질나게 열심히 살아야 돼. 진짜 깨작깨작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다 해놓고 이렇게 좀 살아야 되거든. 네네. 근데 요거는 잘해. 여자 마냥 세심하게 꼼꼼하게 네네. 요거는 잘해. 네. 근데 대주가 나를 이끌어줘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반대야. 네. 기주가 이 대주를 이끌어서 살아야 되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보면 애기 하나 더 데리고 산다고 생각하면 돼. 네. 그래도 본인 속상해. 딴에는 대주 딴에는 열심히 산다고 뒤질나게 열심히는 살아. 해본다고는 해. 근데 해는 게 선이 정해져 있어. 그 안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여서 가거든. 근데 바뀐 게 뭐냐면 정사생이 11월 10일생이야. 본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웬만한 무당 보고 묻지 말라는 사주팔자예요. 본인 알아요? 본인 사주? 어디 가서 많이 봤을 거 아니야. 무당 보고 웃지 말라는 사주팔자가 뭐야? 바람이 굴곡이 많았어야 되고 신의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되고 인의 바람 불어야 되고 조상에서도 바람이 불고 네. 내가 신기를 가지 않으면 내 재주로 벌어먹고 살아야 돼. 내 손재주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나의 머리를 굴려서 사람을 보면 아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 네. 왜? 그래서 본인 손재주로 본인이 벌어먹고 살지 않으면 예진영에 본인이 무당 됐어야지. 네. 그렇잖아. 방울부채 들고 살아야 되잖아. 왜 그러냐면 대주가 기주를 데리고 내 식구들을 처자식을 데리고 나를 따르라 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뭔가를 탁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주가 그걸 못해. 반대로 본인 기주가 나를 따르라야. 나의 어깨에 본인 대주가 앉아있고 애기들이 앉아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사생이 11월 10일생이면 본인은 본인 재주로 벌어먹고 살아야 돼. 지금 뭐 해요? 손재주. 예. 손재주로 해요? 뭐 미용이나 뭐 이런 네일아트 관련된 거 이런 거 하세요? 미용 관련된 거 하세요? 사주팔자 때문에 참 잘하고 살아. 그나마 본인이 그거 하고서 사니까 그나마 망정이지. 본인이 그것 또한도 안 하고 흥청망청 남들처럼 밤일을 나갔다든지 본인이 정말 아닌 다른 일을 한다든지 했으면 바람이 막 불어서 본인 뭐 하고 있어야 돼? 나처럼 방울이 들었어야 돼. 알죠? 본인 직성 남달라야 되고 본인 사주팔자가 더럽게 세다 보니까 일부 종사를 못하는 사주야.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근데 중요한 거면 내 새끼한테도 또 가. 뱀띠 나는 내 애기한테도. 근데 내 자식 또한도 이 바람에 안 불리게 하려고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본인이 많이 이 자손들을 위해서 갈고 닦아줘야 되고 말띠 나는 요 둘째 자손이 있죠. 요 애기는 잘 키우세요. 요 애기 사주가 굉장히 큽니다. 보기보다 사주가 뒤로 가서 애기가 머리가 터지고 뒤로 가서 본인이 지금 봤을 때 애기 똑똑한 것 같아. 이뻐 죽겠어 저거. 근데 저거 어떻게 보면 또 꼴통 같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 근데 애기가 12살 13살 넘어 쓰고 나서부터는 애기가 눈이 확 튀고 머리가 튄다고. 그때 가서 요 애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미친 듯이 회장도 해야 되고 내가 욕심이 많아 요 애기가. 지금도 욕심이 많아요. 반장도 해야 되고 반장하다가 성이 안 차. 그러다 보면 학생 회장도 해야 되고 요 애기가 막 치고 나가줘야 된다고. 근데 요거를 누가 커버를 해줄 수 있어? 아빠가 못 해줘. 본인이 해줘야 돼. 엄마가 애기를 막 움직여서 애기를 갈 수 있게끔 작은 아이를 크게 성공을 시켜놔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낙이잖아 엄마가. 하지만 여공자손 같은 경우는 큰애 같은 경우는 큰애 딸? 둘 다 딸. 근데 큰 여공자손 같은 경우는 큰애가 딸이잖아요. 여공자손 같은 경우는 뭐 하고 싶다는 거 없어요? 엄마 따라서 조금 가는 것도 괜찮은데 요 얘기. 했었는데 이제 미용 쪽을 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헤어는 솔직히 하지 말라는 거고 내가 해보니까 힘들고 솔직히 조그맣게 할 바에 나처럼 구멍가게 할 바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포가 큰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이 구멍가게 하는 자체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 짜증이. 근데도 돈이 있는 것도 있어서 많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네일아트를 요새 배우는데 걔가 다녀보니까 별 볼일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네일아트 원래 네일아트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지금 미용 쪽을 하고 싶어하는. 지가 이제 이걸 하는 것은 걔도 손재주가 있어서 지금 엄마 사주 따라간다 그랬잖아 내가 얘. 그리고 하지 말라고 나는. 그럼 뭐가 힘들라고? 아직은 걔가 하고 싶은 게 지금 없어요. 딱하게 네일아트 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도 이제 별 볼일가 없는 거예요. 미용 헤어 쪽은 얘가 자격증을 따놨어요? 아니요, 19살이니까. 아직 안 되는구나. 애기 미용 자격증은 좀 따놓으라고 하세요.
왜 내가 이 얘기하냐면요. 요 애기가 지금 엄마가 봤을 때 미용도 아니고 힘들어서 싫고 내일도 솔직히 말하면 비전이 없는 거잖아. 근데 내일도 가르치고 미용도 가르치라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요 애기가 엄마 사주를 따라가는데 본인은 11월에 11생이잖아. 애기는 4월생이야. 그러면 본인 딸이 사주가 훨씬 커요. 본인보다. 크다 보니까 두 개를 접목을 해서 뭔가 샵을 크게 해도 할 것이고 뭔가를 해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애기는요 본인 사주 따라가지 따로 놀지 않아요. 따로 국밥이 될 수 없어.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를 다른 거 뭐를 가르치면 안 될까요? 뭐 할까요? 아니 걔 풀 뜯어먹는 소리야. 본인 나중에 10년 뒤에 봐봐. 10년 뒤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 그때 그 보살님이 그러더니 정말 우리 애가 그렇네. 나처럼 미용을 하고 있네. 대신 본인이 했던 게 지금 구멍가게라 본인이 성이 안 차는 거야. 남들이 봤을 때 본인 괜찮거든. 그치, 남들이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땐 괜찮아. 근데 본인 성이 안 차는 거야. 요 여공자손도 똑같아. 성이 안 차거든. 그 얘기는 뭐야? 나중에 본인 지금 아기가 아직은 어리지만 아직 어려 19살이라고 해도 아직 어리지만 20이 넘어서고 27, 28, 29, 31, 32 됐을 때 봐봐봐. 요 아기 같은 경우 엄마보다 조금 더 크게 해서 정말 직원도 많이 두고 가고 할 수 있고 그거를 뒷받침을 누가 해줘? 뒤에서 엄마가 해줘야겠지 당연히. 엄마랑 딸이랑 한 공간에서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은 안 맞는 것 같아. 아, 저 집에 하고 나오면 더럽게 안 맞는 것 같아. 더럽게 안 맞아요, 진짜. 아, 진짜 저거 진짜 죽이고 확 죽이고 싶을 수도 없고, 저 팰 수도 없고, 내 새끼랑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한 공간에 난 죽어도 못 있겠어요 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사주가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남한테 굴려놓고 애한테 덩그러니 혼자 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 근데 나중에 봐봐.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요 애기가 본인 사주로 그대로 따라가서 그대로 하고 있을 거야. 근데, 본인이 본인 입으로 그랬잖아. 성이 안 찬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 이게 성이 안 차지만 이제 우리 딸만큼은 그래도 크게 해주고 크게 싶잖아. 이 차라리 이름이라도 떨치면서 크게 하면 좀 좋. 근데 나처럼 이 내 나이 먹을 때까지 이 구멍가게를 하고 있을 바에는 하지를 말라는 거죠. 근데 크다고 하니까. 얘는 구멍가게 할 수 있는 애기가 못 돼요. 그래서 엄마 직성에도 봤을 때 얘도 네일아트도 해보고 싶고 한 거잖아. 네일아트 자격증을 따고요. 헤어 자격증도 따라고 하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주가 한 개만 할 수 있는 사주가 아니야. 2개, 3개, 4개도 가능한 애기 사주야. 애기 사주가 크다 보니까 그런 샵앤샵으로 계속 같이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생뚱맞게 내가 미용을 하는데 식당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미용 관련된 거를 같이 하는 거야. 다른 쪽으로도. 그러면 하다 보면 정말 돈이 많이 벌려졌어. 그럼 미용 재료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옆풀떼기 한쪽에다 또 해놓고 또 네일샵도 같이 안에다 해놓고 또 하나 생각한다면 뭐 미용 관련된 거 뭐 피부관리샵으로 또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애기를 시야를 조금 넓혀주세요. 요 애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엄마 팔자대로 얘는 얘 제주대로 먹고 살아야 얘도 굴곡이 별로 없어. 안 그러면 얘도 굴곡이 있다고 요 애기도. 허니 내가 내 자손도 나처럼 땜을 해서 살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가주는 게 가장 좋아. 요 애기한테는. 큰애는 볼 것도 없고요. 애기들은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아니 봐야지. 봐야 내 애기를 본인들은 솔직히 말하면 본인이나 애들 본인은 본다 그러면 사주 꺼내지지. 드세진다 뭐 그러니까. 아 그거는 풀 뜯어먹는 소리고. 안 넣게 되더라고요. 요 애기 같은 경우는 봐도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무당이 얘기를 해줄 때 안 좋다 뭐하다 이럴 때는 대신에 안 좋으니 뭐를 해라 라고 답을 일러주잖아. 근데 사람들이 정말 그거 믿고 해도 돼? 라고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애기 사주가 그렇다고 하면 들어서 그 방향대로 엄마가 움직여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애기 사주들을 보라는 얘기거든. 그리고 애기가 아니잖아. 어리다고는 하지만 19이면 지금 자리를 조금 잡아줘야 되는 시기인 거고. 그리고 엄마 따라간다고 했잖아. 요 애기가. 그러면 얘 팔자가 그래? 땜을 하고 살 수 있어? 땜이 뭐라 그랬어? 지 손재주, 지 재주로 멀어먹고 살 수 있으면 땜이 된다란 말이야. 이 애기도 직성이 굉장히 강해요. 자식들마다 본인 자식들은 직성이 다 강해. 근데 둘째가 그나마 조금 무외무덕으로 가면서 머리도 좋고 대포가 또 있어. 요 애기도. 애들은 대포는 드럽게 커. 엄마 닮아갖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배포만큼은 뭐가 돼? 망해. 정말. 그리고 힘들어. 꺼덕꺼덕거려. 하지만 엄마가 내 아버지가 내 부모 존존에서 그 뒷받침을 해준다고 하면 요 애기들 사주대로만 움직여주면 땜할 거 땜하고 사주대로 움직여주면 돈 벌고 뭐 하는 거 그림 같겠죠. 괜히 돈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왜 괜히 굿하는 거 아니잖아. 암암리 뒤에서 다 굿더라고 다 하잖아요. 왜 굿을 해?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야.
있는 사람도 구슬하고 없는 사람도 구슬하잖아. 정말 내가 뭔가가 필요해서 누군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힘을 얻고자 해서 가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요 여공자손 같은 경우도 큰애 같은 경우도 엄마가 지금 사주가 그러하니 방향을 그쪽으로 계속 잡아주세요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대로 잡아주시고 정사생 나고도 11월 10일에 정하나 기준님 같은 경우는 본인 사주대로 가면 본인은 굴곡이 되게 많았어야 돼. 좀 울기도 울고 남한테도 진짜 당하기도 많이 당해야 되고 금전으로도 환란이 왔어야 되고 새끼로도 바람이 불어갖고 엄마가 마음 잘 날 없어야 되고 본인이 단잠을 잔 게 몇 번이나 단잠을 잤겠느냐라고 지금 할머니 말씀을 하시거든. 본인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도 본인이 줏대가 그나마 조금 잣대가 있어서 그나마 이 가정을 꾸리고 이만큼 세월을 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안 그랬으면 예진에게 본인 머리에 본인 스스로 머리에 꼭 꽂아갖고 돌아다녀야 되는 형국이잖아. 미쳤을 것 같아. 그래서 이 가게를 하면서 그나마 숨통이 트는 거예요. 안착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아홉수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본인이 그때를 시점을 가만히 가서 보면 아홉수에 내가 38의 후반부부터 음력 9월에서 10월 넘어가고 나서부터 아홉수 별로 안 좋았었어. 근데 올해가 더 안 더 좋은 힘들죠. 것 왜냐면 올수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올해 작년 가을부터 또 시작을 해서 보면 아홉수 간신히 넘기고 났더니 연장할 작년에도 힘들었는데 작년 가을부터 또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올해 또 터지는 형이나 왜 삼재가 또 들어오고 해운년에 결론은 해운년에 살을 맞다 보니까 내가 정말 살을 수 있나 살아야 되나 나 이거 왜 이러지 나 이거 살아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막 이랬어야 되는데 본인 사주팔자로는 어디 매여서 있지를 못해요. 그나마 지금 본인 거 하고 있고 남들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서 입으로 한타는 세월을 보내야 되고 그렇잖아. 본인이 입으로 가지고 희노애락을 그 안에서 본인이 같이 얻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본인이 조금 살고 있는 거지 본인이 남의 밑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다른 데 뭐 일을 간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집에서 살림만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사주팔자는 못 돼.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남의 일도 할 수는 있는데 못 오래 가요.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본인 성에 이게 화딱증, 우라증이 올라오고 이걸 못해서 이것 때문에 못 버티거든.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미친년 아닌 미친년이 돼 있어야 되고 남들한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도마판 위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고 내가 올라가 있는 형국이라 그러셔. 그래서 사생이 11월 10일생이다면 올수전에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본인이 입을 조금 많이 조심해야 되고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본인 사주에는요 누구를 그닥 믿을 수 있는 사주가 못 돼. 뭐만 믿어야 돼? 금전. 그러니까 돈이 본인한테 믿으면 서방이요. 돈이 본인한테 새끼요. 돈이 있어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본인은 더해. 그거에 대한 그게 조금 강하거든. 왜? 내가 힘들게 살아보고 내가 정말 역경을 힘든 세월을 누가 알겠어.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무당사당 말고는 본인 사주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